제가 하는 일이 특성상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일이라 가끔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유튜브를 켜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종종 칠소리라는 영상 채널을 자주 듣고는 하죠. 남들 사는 이야기, 고민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사연에 몰입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올리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30대 초반에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약속한 전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명희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편이셨죠. 저희 가족은 가장이신 아버지 말이 무조건 옳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6살 차이 나는 형이었죠. 아버지는 형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서 결혼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결국 맏며느리의 조건을 본인이 정하시고는 어느 날 형한테 아내 될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주셨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형은 지금의 형수와 결혼을 해야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형은 저에게만은 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진한 연애 결혼을 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형이었고 저는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 결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초반에 명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명희를 만나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거친 말들을 하셨죠. 우리 원재랑 만난 세월이 꽤 된다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집안하고 맞을 텐데 결혼하면 일은 안 하는 거지? 내가 주변 사람들 겪어봐서 말하는 거야.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그 집은 잘된 꼴을 못 봤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명희는 할 말은 해야 했던 성격이었던지라 아버지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졌는지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명희를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죠. 아버님, 원재 씨와 결혼해서도 아이 가지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어요. 원재 씨가 워낙 능력이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벌 수 있을 때 벌어놓으면 앞으로 아이 태어날 때나 큰일 생길 때 여유롭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내의 똑 부러지는 말에 아버지는 믿음이 가셨는지 더 이상 말은 하시지 않으셨고 상견례 날까지 잡은 후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죠. 함께 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명희는 홀어머니만 계셔서 가족들이 많이 못 올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규모가 작게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식장도 잡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정한 상황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명희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는 그냥 그러려니 넘겼는데 이틀이 돼도 연락이 없어서 장모님께 찾아가 봤죠. 장모님은 제가 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고 명희와 어제까지도 연락을 했다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장모님, 이틀째 명희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에 가도 없고 친구들한테 연락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전화하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통화했는데 자네 명희랑 싸운 거 아니야? 내가 전화해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명희와 다툰 적이 없었고 서운하게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와 연락이 안 되니 마음이 타들어가더군요. 그때 장모님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로 저에게 수화기를 넘기자 아무렇지도 않게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빈집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결혼 전에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원재 씨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당신 전화 안 받은 거야. 내가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할 말도 있고. 명희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었죠.
명희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은 채 장모님을 반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일을 나가셔야 했던 장모님은 아무 의심 없이 서둘러 자리를 비켜주셨고 명희는 조심스럽게 연락이 안 된 이유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졌어.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결혼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했고 저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았었죠. 왜 그래? 요즘 아버지랑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아버지가 뭐라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없어. 아버님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도 아니야. 그냥 결혼하기 싫어. 당장 다음 달이 결혼인 거 알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봤자 후회할 것 같아.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싫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당장 결혼을 안 하려도 좋으니 명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서 떠난 마음을 붙잡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렸고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었죠.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명희와 끝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명희도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말더군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명희의 눈물을 보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걱정도 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았죠. 그런 명희를 달래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 책에서 상황이 변하면 극도로 심한 불안감으로 모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저는 명희가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저희 관계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죠. 명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살뜰하게 잘해줬어요. 드디어 결혼 당일이 왔고 그날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전 와이프와 결혼하려 했던 날짜가 기억이 나네요. 잊으려고 해도 그날이 오면 잊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만큼 믿었고 사랑했기에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이 있는 결혼식장에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겪게 되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막막하더군요. 아무리 신부를 찾아보고 수소문을 해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온 하객들이 조금씩 자리를 뜨면서 저희 가족과 장모님만 남게 돼버렸죠. 아버지는 줄에 단상을 엎으며 장모님께 삿대질을 하셨고 언성을 높이고 마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집에 가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세상에, 하나 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망신을 줘? 살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따박따박 말대꾸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화내서 될 일 아니잖아요. 형이 계속 연락해보고 있으니까 무슨 연락이라도 올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상황을 봐도 그 여자를 감싸는 거냐? 너 속도 없어? 이래서 내가 근본 있는 집에서 자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야.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 흠이 보일까 말까인데 저런 집에서 자란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같이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저도 제 딸이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집에 놓고 온 게 있다고 저보고 먼저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여기 상황은 제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혹시라도 집에 명희가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식 정리를 하고 식장을 나오는데 옆에 있던 형이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괜찮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손을 억지로 끌면서 근처 식당에서 밥이나 먹자며 손을 잡고 가는 그때 명희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앞을 막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재씨,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희 기다리지 마세요. 실은 저번에 명희랑 연락이 안 됐던 날 명희가 다른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은 날이에요.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뭐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 남자한테 간 것 같아요. 확실해요? 명희가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저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건데요? 저도 잘은 몰라요.
꽤 오래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엉망이 됐죠. 그런 일을 겪으니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형은 저를 위한다고 그 여자를 찾아다녔지만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 한 톨도 못 찾았죠. 장모님 집도 매일 드나들었지만 형 말로는 작정하고 이 일을 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을 주셨고 형처럼 중매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색한 자리를 갖고 싶지 않아서 매번 아버지 제의에 거절했지만 완강한 아버지는 맞선 자리에 저를 끌어다 앉혀놓고 감시를 할 정도로 지나치게 이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하루는 가뜩이나 힘든데 아버지까지 저를 더 힘들게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기도 못 펴고 다니는 둘째 아들 때문에 화병이 나신 아버지는 한동안 밤잠도 못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이 일로 슬퍼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저를 배신하고 돈 많은 남자에게 간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후로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자 아버지는 저를 위해 뭐라도 하셔야 한다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신다며 며느리감을 찾아다니셨죠. 결과적으로 아버지 말을 듣고 결혼한 형은 지금까지도 형수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와이프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죠. 가끔 가족들끼리 만나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강하게 밀어붙이신 바람에 저와 형이 찍소리도 못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면서 잘된 거라며 추억을 회상하고는 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큰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시행착오를 몇 번 했지만 그 결과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죠.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저와 만났을 때는 와이프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등살에 그날도 어김없이 맞선 자리에 억지로 나갔는데 와이프가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항상 여자분보다 제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와이프를 보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는 긴 머리에 하늘색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좋더군요. 늘 똑같은 행동과 형식적인 말뿐이다가 제가 해야 하는 말들을 와이프가 먼저 하는 걸 보고 신기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본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적극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던 것 같네요. 원재 씨라 하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퇴근 시간 전이라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 거예요? 저도 일찍 온 거라고 온 건데.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도 연인한테 겪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와이프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와이프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줬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와이프에게 파혼당했던 일을 말하자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주변에서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의 골인을 하게 되었고 딸아이와 늦둥이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지내네요. 와이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아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처음에는 직원 2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는 8명의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아내의 뒷받침이 있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차서 아내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직원들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조금씩 기부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회사 문제로 저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순영 씨가 출산 때문에 회사 그만두잖아. 우리 직원 1명 더 뽑아야 해. 지금 멤버도 좋은데 또 뽑자고? 새로 사람 들이는 거 신경 쓰이고 귀찮은데. 그럼 순영 씨가 맡은 일을 누가 해? 다들 바쁜데 당신이 할래? 이참에 직원 1명 더 뽑는 게 맞아. 당신은 하고 있는 일만 해. 내가 직원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아내의 안목으로 찾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를 맡겼습니다. 아내는 3명의 이력서를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내일 있을 면접에 팀장과 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면접을 보는 당일날 팀장은 한 청년을 보며 저에게 말을 했죠. 대표님, 김민호 이력서 보셨어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대표님 대학 시절 모습하고 너무 닮아서. 싱거운 소리하고는.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넌 아직도 내 젊은 얼굴이 기억나니? 선배 얼굴을 내가 몰라요? 좀 이따 면접 볼 때 자세히 봐요. 진짜 닮았다니까요? 팀장은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을 기억한다며 큰소리 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면접을 보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뽑기로 했죠. 팀장은 저와 닮았다는 청년이 괜찮다 했고, 저 역시 자꾸 눈이 가는 청년이어서 팀장의 뜻대로 저와 닮았다는 직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싹싹하고 회사에서 막내 역할을 하며 잘 지내주었어요. 어린데 생각하는 것도 깊고 이미 선배들과 팀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더군요.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일을 잘 해주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뽑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고, 젊은 직원들이 많은 저희 회사 특성상 거의 자취를 하는 직원이 반이기 때문에 아내는 손수 집밥을 해서 직원들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 그냥 집에 초대해서 같이 축하 파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당신 힘들잖아. 사람이 몇 명이야. 이번에 당신 회사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빨리 결혼했으면 다 우리 자식쯤 됐을 건데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해도 돼. 직원들 밥 한 끼 해서 먹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긴 그렇긴 해. 팀장 빼고 다 20대 30대인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도 힘나서 더 열심히 하겠다. 다들 밥 거르고 회사에서 인스턴트만 챙겨 먹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면 가서 어디쯤 왔는지 전화나 해봐요. 옆에서 말 걸지 말고. 그날 직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중에 딸아이와 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자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일 막내인 민호가 얼굴이 울상이자 아내가 신경이 쓰였는지 몸이 안 좋냐며 물었고, 민호는 대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아내는 당황한 채 민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물었고, 아끼는 직원이 울상인 채 앉아있으니 여간 마음이 놓이지 않더군요.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말해야 돼. 오늘은 회사도 아니니까 맘 터놓고 이야기해봐. 아닙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바라는 거 없어요. 사모님이랑 대표님 가족 보기 좋고 회사도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기쁜 자리에 민호가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죄송해요.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친 거 아니죠? 망치긴. 앞으로 고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 테니까. 민호는 아들 같아서 내가 아끼는 거 알지? 일도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대표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언제부턴지 아랫사람들을 챙기는 일들이 당연시 되었고, 처음에는 민호 역시 제 사람이고 저와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꼈죠. 이런 호의는 꼭 민호가 아니어도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하는 말이었지만, 민호는 감격에 찼는지 감사하다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90도로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내는 장난으로 도대체 얼마나 혼을 냈기에 민호가 저렇게 주눅이 들어 인사하며 가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제 촉이 맞은 건지 민호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팀장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 찰나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민호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뜬금없었지만 저녁 약속을 잡고 퇴근을 해서 민호를 만나러 갔었죠. 이제 20대 초반인 민호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또래 젊은이들이 고민이 뭘까 하며 걱정스런 마음으로 민호를 만났었죠. 그런데 식당 한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호를 보자 마음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싸웠어? 눈은 또 왜 이렇게 퉁퉁 부은 거야? 얼마나 울었길래? 이마에 난 상처는 뭐고? 민호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날 우리 집에서부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대표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한데 말을 해봐.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니? 그게 아니고 저 실은 제가 그러니까 혹시 박명희라고 아세요? 그분이 저희 엄마세요. 순간 민호의 말에서 잊고 있었던 명희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명희의 아들이라며 소개를 했고 엄마한테 들어서 저와 명희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지금 계신 아빠가 제 아빠인 줄 알면서 지냈는데. 잠깐, 뭐라고? 아빠? 누가 누구 아빠라는 거야? 명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 뒤로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적이다 못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만큼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엄마가 대표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대요. 대표님이랑 결혼식장도 잡아놓고 식만 올리면 되는 건데 엄마한테 지금 제 아빠가 프로포즈를 했고 엄마가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도 엄마가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고요. 처음에는 말 안 해주려 했대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 회사에 합격하고 나니까 엄마가 대표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말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 아들이라는 말이 순간 떠올라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랑은 예전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니? 명희가 그러든? 아빠랑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대요. 엄마는 숨어서 아빠와 지냈던 터라 아빠 아이를 임신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표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낳고 제가 커가면서 대표님이랑 너무 닮아서 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동안 팀장이 저와 민호가 닮았다며 장난식으로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민호에게 명희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도 확실한 게 좋다며 흔쾌히 수락해주더군요. 그리고 이 일로 회사를 안 나오는 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민호를 다독여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명희를 만나 따져 묻고 싶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결과는 친자가 확실했고 그날 명희와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명희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한켠에 앉아있는 명희를 단번에 알아봤었죠. 어머,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난 당신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여전하구나.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을 늘어놓는 거 보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너무 옛날 일인데 내가 그 일로 사과해야 하는 거야? 민호 말로는 잘 살고 있다던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덕에 지금 호강하며 사는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뻔뻔해졌니? 할 말은 했어도 이렇게 경우 없진 않았잖아. 20년 동안 지금 같이 있는 아빠를 자기 아빠로 알고 지낸 아이한테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을 왜 한 거야? 민호가 받을 충격은 생각 못했어? 충격? 민호가 충격이래? 난 민호를 위해서 말한 거야. 당신 잘 나가잖아. 회사 대표에 외제차 깔고 다니고 남들이 모두 우러러보던데?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지역신문에 인터뷰 기사 뜬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렇게 잘 나가는 아빠가 네 친아빠였다고 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민호를 내 회사에 취직시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옛날부터 당신은 똑똑했어. 20년 동안 친아빠 노릇 못했잖아. 그동안 못한 아빠 노릇 민호한테 하라고. 옆에 있으면서 민호 잘 챙겨줄 수 있잖아. 당신 남편은 이 사실 모른다며? 알게 되면 민호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내 옆에 민호를 두겠다고? 명희는 남편에 대해서 말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은 남편이 사업으로 진 빚 때문에 자신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여자라 제 앞에서 차마 남편에 대한 말을 할 수 없었던 듯 싶어요. 저를 배신하고 잘난 남편을 선택했는데 명희가 봤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지 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여자였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힘들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제 와이프를 만난 순간부터 제 인생에 그 여자는 지워진 지 오래고 미련 따위 남지 않았죠.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친자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 사실을 민호와 제가 안 이상 민호를 떨칠 수 없겠더군요. 명희와 만난 이후 별일 없는 것처럼 민호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명희가 저와 민호가 있는 회사 건물로 찾아왔더군요. 점심시간이었는데 회사 로비에서 명희와 씨름하고 있는 민호를 보게 됐습니다. 상황을 보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명희와 당황해하며 회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민호를 볼 수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을 보니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더군요. 민호야, 넌 회사 올라가 봐. 여기 내가 있을 테니까. 대표님, 저희 엄마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작정 회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행패라도 부리게? 둘이 부자지간이라 서로 편드는 거야? 김민호,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바보같이 하라는 대로 말도 못하면서. 너 집에서 봐. 명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식사를 끝마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자 돌아가더군요. 회사 건물은 여러 회사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도대체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야 했죠. 엄마가 회사까지는 왜 온 거야? 아니다.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 방으로 올라와. 민호는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해주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더 이상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대표님한테 회사 지분을 달라고 말하래요. 엄마가 말하면 절대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말하면 빈손으로는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대표님한테 가서 돈을 요구하라고. 결국 모든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민호가 너무 가여웠어요. 결국 그 일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일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명희의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죠. 민호에게 아빠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말리는 민호를 뒤로하고 남편을 만나러 갔네요. 정육점을 하는 남편은 저를 보자 손님인 줄 알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저는 민호 일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호 회사 대표님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사장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사장님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명희는 계속 저에게 돈을 요구할 거고 결국 제 가정은 파탄나겠죠. 저는 제 가족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줘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한테 왜 돈을 요구합니까? 이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20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명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명희는 제가 아닌 사장님을 선택했고요. 이 종이는 사장님 아들인 민호가 제 친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저도 민호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고 현재는 명희가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주면서 민호가 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꽤 충격이 컸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더군요. 명희가 민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오늘도 회사에 찾아와서 민호를 괴롭힌 모양이에요. 들어보니 제 회사 지분을 원하더군요. 내가 처음 본 당신 말을 믿어야 합니까? 20년을 넘게 같이 산 제 와이프 말을 믿어야 합니까? 민호는 제 자식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심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네요. 자식이 발톱이며 하물며 귀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민호는 어디 하나 날 닮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믿었는데. 남편은 민호가 친자식이 아니란 말보다 명희의 행동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큰일을 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획한 명희에게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제가 와 있다는 말과 함께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전했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명희의 고함 소리가 똑똑히 제 귀에 들리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갔다고? 내가 자기 회사 찾아갔다고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온 거래? 지금 그게 중요해?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예전에 술 먹고 물어봤잖아. 민호 혹시 내 아이 아닌 거냐고. 지금 말하면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죽어도 아니라더니 이제는 민호 친아빠한테 돈까지 요구해? 아예 그 집 가서 살지 그래? 돈이 그렇게 좋아? 몇 분 뒤 명희가 급하게 달려왔고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제 뺨을 때리며 한 소리 하더군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래, 내가 민호 시켜서 너한테 돈 좀 받아내라고 그랬다.
그래도 되잖아. 네 핏줄인데. 너네 회사 들어가라고 시킨 것도 나고. 대표가 네 아빠라고 하면 솔직히 민호한테 얼마라도 쥐어줄 줄 알았어. 너 돈 많잖아. 그런데 흐지부지 민호 데려다 일만 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민호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민호가 대표님한테 그런 말할 수 없다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아주 눈물겹더라고. 너 참 자식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이런 여자랑 내가 20년을 넘게 살았다니 그동안 내가 돈 없어서 어떻게 살았니? 우리 이렇게 된 게 내 탓도 있지만 네 탓도 있다는 거 알아둬. 네가 씀씀이만 해프지 않고 저축했더라면 우리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어. 명희와 남편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민호에게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명희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명희와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민호는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며 매일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안 들어서 오히려 지금이 좋다며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희는 태도를 바꿔 저와 민호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제 회사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더군요. 제가 힘들어지는 방법은 민호가 곁에 없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민호는 그 사이 돈독한 유대감이 생겼고 명희는 마치 질투라도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가끔 민호는 엄마로 인해 저희 가족의 피해가 갈까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로서가 아닌 회사 대표로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정말로 회사 입장에서는 민호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희는 저와 민호의 사이가 좋은 게 싫었는지 결국 제 와이프를 만나더군요. 언젠가는 와이프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설령 그런 날이 온다면 명희에게 먼저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희가 먼저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하루 날을 잡아 아내에게 민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예전처럼 집에 사람 초대할까? 좋지. 당신 직원들 날 잡아서 알려줘요. 그때 맞춰서 내가 음식 장만할 테니까. 아니, 직원들 전체 말고 한 사람만 초대해도 돼? 한 사람? 누구? 서 팀장 말하는 거야? 서 팀장은 언제든지 오라 해. 초대는 무슨? 우리 막내 직원, 당신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아내는 막내 직원이라는 제 말에 놀란 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랑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 막내 말하는 거야? 새삼스럽게 소개는 무슨? 저는 와이프 손을 잡으며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복잡한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가더군요. 같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와이프의 말에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내는 민호를 집에 초대하라고 했고 아직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편이 좋다고 했고 아내의 허락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민호를 집에 초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한 나머지 민호에게 서운함까지 느꼈습니다. 또 명희가 시킨 일이냐고 물었죠. 얼마나 민호에게 잔소리를 했으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내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해 명희에게 전화를 걸려던 그때 민호의 말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저 군대 가래요. 그래서 사직서 내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있어요. 이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엄마도 별말 없더라고요. 군대도 가겠다고 하니까 반대 없이 저 알아서 하라네요. 아, 이 녀석아. 그럼 사직서가 먼저가 아니라 입영 통지서를 보여줘야지. 이제 한 달 후면 군대에 가는 민호와 함께 이번 휴가를 맞아 가까운 곳으로 낚시를 다녀올까 싶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직도 저희 엄마를 미워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도 자신을 키워준 아빠도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친아빠도 자기에게는 다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아빠 또 사모님과 동생들 역시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안다며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신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가족들끼리 헤어져야 하는 상황들을 봐온 민호는 부모님의 이혼마저 자신 탓으로 돌리는 아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더 이상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군대 다녀와서는 더욱 씩씩하고 의젓한 민호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